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탐나는 주식 2PM 김영롱입니다. 오늘 시장은 약간 주춤하고 있죠. 지금까지 올랐던 것에 대해서 매물 소화 과정도 필요할 테고 좀 계속 가려는 관성은 있는 것 같은데 또 기관의 매도 물량이 좀 크다 보니까 오늘 장에서는 전반적으로 약간 횡보 아니면 조정을 받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럴 때 투자자들의 진짜 실력이 나오는 타이밍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장 자체를 이끌어갈 만한 엄청 대형 뉴스가 없고 산타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고 뭔가 투자하기 애매할 때 종목을 선정하는 눈과 또 시장을 읽는 그 직감이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실력과 저희들의 지원으로 오늘장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탐나는 주식 2PM 시작합니다. 예, 오늘도 시장에서 인기 있는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 수 있을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환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번에 저희 프로그램에 오신 적은 있었는데 네. 이 코너는 처음이시죠? 네, 이 코너는 처음입니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네. 만만치 않은 코너입니다. 예. 오늘 시장에서 인기 있는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럼 먼저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실적 개선을 힘입어서 오르는 종목들도 있고 여전히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 대한 IT 반도체에 대한 관심은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슬슬 정치 테마주도 좀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 종목 가운데서 또 김우현 앵커의 원픽은 어떤 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우현 앵커. 네, 오늘 저의 원픽 바로 로보로보입니다. 이제 사진을 한 장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진이 한 장 있는데요. 언뜻 보시면 그냥 평범한 뉴스 앵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은 이 사람이 아니라 AI, 인공지능으로 만든 뉴스 앵커입니다. 앞으로는 정말 공포 영화에 나오는 내가 아직도 우연히로 보이냐 이게 현실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자리에 먼 훗날에는 정말 인공지능 AI 앵커가 서서 여러분께 브리핑을 해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제는 확실하게 4차 산업의 새로운 먹거리는 인공지능이 된 것 같습니다. 세계 많은 반도체 시장들이 또 AI를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인텔이 어제입니다. 이스라엘의 인공지능 반도체 스타트업을 2조 3천억을 들어서 인수를 했다라고 하면서 인텔 같은 대기업들도 인공지능 AI를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정부도 이 흐름을 이제 따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입니다. 이제 정부가 2030년 AI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라면서 인공지능 국가 전략을 발표를 했습니다. 정부가 앞으로 455조 원의 경제 효과를 창출할 것이다라고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많은 수많은 정책들이 발표됐지만 제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초중학교 교육 과정에서 AI를 의무 교육을 할 것이고 또 대학교에서도 AI와 관련된 이 과정을 개설을 할 것이다라고 정부가 목표를 내놨는데요. 전 국민이 앞으로 AI 기초 역량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 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오늘 로보로보를 가져온 면과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습니다. 현재 로보로보는 어린이 교육 로봇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앞으로 로보로보가 최근 강조하고 있는 어린이 코딩 교육이라든지 인공지능과 관련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보니까 수혜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도 이 로봇과 관련된 자동화 사업, 공장이라든지 이런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가장 먼저 슈팅이 나왔던 종목이 바로 로보로보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로보로보는 자율화와 관련된 산업과 관련된 로봇 정책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좀 주가도 최근 신통치가 못했었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정말 정부의 인공지능 의무 교육화가 되면서 진짜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 주목을 해봐야 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가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번 연도 한 초반입니다. 최고가 7,260원을 형성을 하고 주가가 많이 밀려 내려왔습니다. 한 6개월간 주가 많이 밀려왔고요. 12월 3일에 최저가 4,100원까지 주가가 강하게 몇 달 동안 하락세를 보였었는데 12월 3일부터 저가를 형성한 이후에 주가 흐름이 조금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한 10거래일 연속해서 반등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도 개장 초반 도시에 한 5% 가까이 슈팅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이제는 정말 저가 매수 기회를 잡아도 되는 건지 아니면 아직은 바닥에 잡히지 않은 것인지 지금부터 투자 의견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뉴스 앵커, 그 AI 앵커 보니까 문득 드는 생각이 이제 일자리 걱정해야 되는구나. 그렇습니다. 본부장님도 긴장하셔야 됩니다. 요즘에 그렇죠. 네. AI들이 막 종목 추천해주고 그러잖아요. 네, 맞습니다. 시대가 급변하고 있는데 사실 근데 오늘 다룰 내용은 뭐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정부 정책에서 AI 교육 특히 초중 고등학교까지 이제 확대가 될 텐데 뭐 관련해서 로보가 좀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네. 좀 어떻게 보시는지 앞으로의 전망이 무엇보다 중요하니까요. 어쨌거나 12월 한 달 동안은 주가 흐름이 꽤 괜찮잖아요. 포인트 네네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정부 정책에 관련된 부분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러한 흐름들은 좀 중장기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초등학교 이제 의무 교육에 관련된 코딩 의무 교육에 관련된 내용은 이미 나왔었고요. 이게 중학생 그리고 앞으로 고등학생까지 확대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진적인 흐름들은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게 중요한 게 학생들뿐만 아니라 이제 요번에 이제 53회 발표를 했을 때는 전 국민이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보자라고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대상이 학생들뿐만 아니라 지금 사회에 있는 성인들까지 다 포괄적으로 넓혀질 수 있습니다. 그런 시장 가능성을 열어봤을 때는 앞으로의 시장은 굉장히 좀 커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최근에 이제 에듀테크라고 해서 교육과 기술을 좀 접합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룡 기업들도 많이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아니면 구글이라든지 굉장히 큰 기업들도 접근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선진국 같은 경우 특히 미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런 에듀테크를 활용하는 사례가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선진국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저희도 같이 따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시장들도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시장 자체가 지금 178조 원 규모의 지금 시장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교육에 대한 부분들이 성인까지 넓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어마어마하게 시장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시장에서 그리고 지금 점유율을 1등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기대가 되고 있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보 같은 경우는 이런 AI 이슈에도 좀 적용이 되지만 사실 교육 쪽에 대한 긍정적인 이슈가 나올 때도 주가의 급등락이 나오는 종목이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뭐 수능 비율을 높이자라고 했을 때도 사실 로보도 좀 좋은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섹터에 대한 긍정적인 요인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긍정적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사실 뭐 공장 자동화나 첨단 로봇 나왔을 때 로보 막 급등하는 거 보면 사실 좀 이해가 안 갔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는 진짜 교육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지다 보니까 진짜 로보가 하고 있는 사업과 관련해서 수혜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주셨으니 네. 그러면 투자 의견과 그러면 가격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신지도 궁금하네요. 네, 일단 저는 투자 전략은 매수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물론 지금 이제 바닥권이 어디인지 좀 헷갈리실 수는 있겠지만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면은 이제 큰 폭으로 좀 중요한 지지 라인을 만들어 나가면서 주가의 급등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충분히 매수가 유효하고요. 물론 이제 바닥권 요번에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었기 때문에 한번 그 바닥권부터 이제 상승한 폭을 보면은 단기 고점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주가의 범위를 좀 넓혀서 보시게 됐을 때는 중요한 라인에서 지지가 나왔고 악질적인 그런 물량의 해소가 나왔고 지금 긍정적인 정책적인 이슈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충분히 매수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전 개인적으로 5,700원 생각을 하고 있고요. 손절 라인은 4,600원 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보가 방송에서 이렇게 거론이 되고 매수 의견이 나온다는 것 자체에 좀 큰 변화와 의미를 둘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가격 전략도 어느 정도 세울 만한 그런 차트가 형성되고 있는데요. 목표 주가 5,700원, 손절가 4,600원으로 가격 전략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 바로 넘어가 보자면 LG 생활건강입니다. 여기는 실적도 뭐 괜찮은 것 같고 네. 중국발 기대감은 계속 있는 것 같은데 주가가 한 3개월째 횡보하고 있단 말이죠. 네. LG 생활건강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사실은 이제 LG 생활건강 같이 좀 무거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뭐 3개월이 어떻게 보면 이 종목한테는 좀 짧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넓은 관점으로 지켜보셔야 되겠고요. 일단 100만 원이 넘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3개월 정도면 굉장히 단기 투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소 6개월부터 시작을 해서 연 단위로 보셔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적적인 그런 부분이나 모멘텀적인 부분은 확실하게 지금 살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동안 이 종목도 좀 주가가 많이 하락한 다음에 올라와서 횡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아래쪽에 있는 물량들을 좀 소화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이런 이제 화장품도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이 좀 크게 가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중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근데 뭐 최근에 이제 그런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한한령 해제에 대한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이제 무역 협상에 대한 1단계가 나왔기 때문에 소비에 대한 이런 심리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점진적으로 우상향을 할 가능성이 크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지금 뭐 브랜드적인 거나 아니면은 럭셔리 브랜드 물론 매출 비중이 좀 갈리긴 했습니다. 후랑 숨 중에서 이제 후가 80%고 숨이 13%인데 비중에 좀 차이는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점진적으로 조정이 나와 줄 것이고요. 앞으로의 이런 그리고 이제 광군제 관련된 그런 부분에서도 좀 긍정적인 매출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장부에 반영이 되는 그런 시점까지는 최소한 그 정도까지는 우상향을 좀 노려보셔도 나쁘지 않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뭐 실적 전망이 좋다 보니까 좋은 얘기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다만 얘기해 주신 것처럼 좀 되게 무겁잖아요. 네. 그리고 삼성전자가 액면 분할하고 나서 그런지 몰라도 그 이후에 100만 원 단위 보면 되게 커 보여요. 그래서 가격 전략을 그러면 이거 어떻게 세워야 되나 접근하기도 쉽지는 않습니다만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사실 이게 굉장히 큰 종목이기 때문에 매수가 가능하신 분들은 매수를 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가격 전략 같은 경우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목표가는 138만 원. 지금 현재 시점에서 횡보 구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138만 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123만 4천 원으로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주가 138만 원 그리고 손절가 123만 4천 원. LG 생활건강 이렇게 가격 전략 세워주셨고요. 코너 시작하고 띵동 울리고 말을 멈추지 않은 세 번째 전문가가 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 띵동이 나왔는데 어떤 질문이에요? 아니 우리가 또 비교를 하면 안 되는데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은 게 LG 생활건강 하면 따라 나오는 게 바로 이 아모레퍼시픽이잖아요. 아모레퍼시픽은 뭐 중국 모멘텀이다 뭐다 잘 가고 있는데 LG 생활건강은 약간 좀 주저주저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 뭐 이제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뭐 대표적인 마수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LG 생활건강을 볼 때 사실은 이제 아모레퍼시픽도 같이 봐야 되는 그런 종목이고요. 항상 얘기가 같이 나오는 종목입니다. 다루는 섹터도 굉장히 비슷하고요. 매출에 대한 그런 비중들도 비슷하기 때문에 이슈가 될 수밖에 없죠. 근데 다만 이제 가격적인 차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이제 100만 원대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지금 20만 원대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훨씬 메리트가 있다라고 접근 가능성이 좀 높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메리트가 있고요. 아무래도 두 기업에서 이제 실적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두 기업 모두 다 좋아지기는 하지만 사실 조금 더 기대가 되는 건 이제 아모레퍼시픽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제 면세나 이런 부분에 대한 매출 호조는 똑같이 나오고 있고요. 뭐 설화수가 워낙 좀 대박이 많이 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리고 광군제에서 특히 설화수 매출 비중이 거의 60-70%가 올라갔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로 이제 온라인 판매가 굉장히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후속적인 반응들을 좀 봤을 때는 아무래도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현 시점에서 충분히 매수가 이 종목도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좋은 내용 나온 김에 아모레퍼시픽도 혹시 가격 전략 좀 세워줄 수 있어요? 네,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이제 목표가는 22만 5천 원 좀 제시를 드리겠고요. 예.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18만 5천 원 라인으로 좀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에 대해서도 가격 전략을 정리해 주셨어요. 22만 5천 원, 손절가 18만 5천 원. 역시 화장품주 또 요즘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화장품주 받고 마지막으로 베스파 보도록 할 텐데요.
이 종목은 제가 너무 평가절하는지 모르겠는데 딱 네네. 생각나는 게 킹스레이드 정도. 네, 맞습니다. 이거 빼고 뭐가 있나 싶기도 하고. 네, 그리고 요즘에 뭐 게임주가 다 같이 엄청 잘 가는 것도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하다 보니까 과연 매력을 느낄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저도 찾아보니까 되더라고요. 베스파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게임주가 중요한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본업으로 좀 중요시하게 하고 있는 이런 게임이 IP가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지속적으로 일매출이 나와주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신작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신작이 대박이 안 나도 상관이 없어요. 신작 모멘텀이 있으면 주가는 움직이게 되거든요. 근데 베스파 같은 경우는 사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킹스 레이더에 대한 그 하나만으로 굉장히 좀 주가가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내년에 이제 6개의 신작이 발표가 됩니다. 이게 굉장히 좀 드문 경우예요. 신작이 6개나 나오는 경우는 드문데 그러한 부분들에서 이제 모멘텀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사실 뭐 최근에 뭐 이런 신작이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주가가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과거에는 신작이 나오면 그 신작 당일까지는 급등이 나오고 그 다음 날부터 좀 주가가 흘러내렸는데 최근에는 이제 이 발표하기 그 직전부터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하고 이제 게임이 오픈되는 그날 굉장히 많이 하락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뭐 패턴의 변화들은 있지만 이 동사 같은 경우는 앞으로의 주력 게임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로 넓혀질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관련돼서 좀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케팅 흥행에 따라서 게임 같은 경우는 이제 추가적인 IP들이 많이 생성이 될 수 있습니다. 뭐 캐릭터를 제작을 한다거나 그걸 이제 베개나 인형 이런 것들로 굉장히 많이 좀 활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IP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을 봤을 때도 충분히 매력도는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14,850원 선인데 그러면 이거는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이 종목 매수 충분히 유효하고요. 일단 예.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유효한 상황이고요. 일단 목표가는 18,200원이고 손절 라인은 13,800원입니다. 일단은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중요한 라인을 이탈하지 않는 그 가격선까지 좀 타이트하게 제시를 해드렸고요. 만약에 신작 게임들이 나오면서 이제 기존에 있는 게임과 조금 비등한 수준까지 올라가는 게 하나라도 생긴다고 하면은 주가는 충분히 이 이상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베스파에 대해서 가격 전략 얘기를 해줬고 이쯤이면 띵동 나오겠다 저도 싶었어요. 네. 올렸는데 어떤 질문이에요? 날카로운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지지난주였나요? 한 지지난주 정도였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NC소프트가 또 리니지 2M을 내놓으면서 정말 기대감이 많았었잖아요. 하지만 뭐 출시 당일 날에도 주가가 그렇게 뭐 잘 나오진 않았던 것 같고 오히려 내려갔었고 뭐 신작 모멘텀이 게임주가 이제는 좀 못하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아무래도 지금 보시는 종목을 게임주 중에서 가장 탑픽으로 보시는 건가요? 사실 이 종목보다도 제가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보는 종목은 네오이즈라는 게임주입니다. 예.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웹보드 규제 해제에 대한 굉장히 좋은 기대감이 있는데요. 사실 이 종목이 이 웹보드 관련된 뭐 카지노라든지 뭐 막고나 뭐 피망 막고 이런 것들 조금 관심 있으신 분들 다 한 번씩 해보셨을 거예요. 구글 플레이에서 1, 2위를 다투는 그런 순위를 항상 기록을 하고 있었는데 이 종목의 주가가 많이 하락했었던 주요 요인 중에 하나가 웹보드 규제가 있었습니다. 2017년인가 6년 정도에 그게 있었고 그때 이제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을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웹보드 규제 해제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이 결제액이 이제 하루 10만 원이 넘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매출 부분에서는 굉장히 크게 올라갈 수 있고요. 이 동사도 굉장히 게임주 치고는 특이하게 신작 게임 모멘텀이 6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작에 대한 모멘텀도 있고요. 뭐 기존에 뭐 여러 가지 게임들 굉장히 많이 있는데 라인업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고 특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PC, 그다음 모바일에 좀 잘 분할이 돼서 게임들이 라인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매출이 나오고 있고 실적도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본업에 대한 그런 펀더멘탈도 강하고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그 관련된 부분들을 봤을 때 이 종목도 충분히 매력적인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이것도 가격 전략 한번 세워볼까요? 네, 네오이즈 같은 경우도 가격대가 지금 10,0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는 18,800원 제시 드리도록 하겠고요. 예. 손절 라인은 15,600원 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주 내에서 탑픽으로는 네오위즈를 꼽아주셨고요. 목표 주가 18,800원, 손절가 15,600원으로 가격 전략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환 본부장 그리고 김우현 앵커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